이제 주변에서 드론이 비행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지 않습니다. 취미나 레저로 즐기는 사람들도 많아졌는데요. 이런 드론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덩달아 조종 인력도 증가하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점차 커져가는 이런 산업 드론 시장에 대해서 이명재 기자 그리고 문정우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시장 규모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들 눈에서도 많이 보이게 되다 보니까 시장 규모도 앞으로 더 커질 텐데 그렇죠. 현재까지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드론 택배나 또 드론 택시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이 차가 막혀서 늦을 일도 없고 산골이나 섬에 사는 주민들에게도 쉽게 물건을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좀 각광을 받고 있는 산업인데 이 짧은 시간에 더 많은 물건을 배달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이런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세계적인 IT 대기업들도 나서서 서로 이제 시범 사업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우버 같은 경우에는 드론 택시인 이제 우버 에어를 2023년에 시범 서비스를 통해 상용화하기 위한 계획도 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드론이 이렇게 산업계에서 성장세인 것은 확실하지만 아직까지는 드론 시장 전체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은 군사용이나 정부가 활용하는 드론입니다. 다만 이제 반대로 사람을 살리는 이제 인명구조용 드론과 같은 산업 시장이 좀 커지면서 확실한 거는 산업계에서 드론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 전 세계 산업용 드론 시장 규모는 올해만 66억 5천만 달러로 추정되고 있고요. 2026년이면 670억 2천만 달러로 10배 넘게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잠시 언급했는데 이제 물류와 또 인명 구조와 같은 이제 드론이 활용되고 있는 것도 있고요. 또 화재 진화나 영상 촬영, 농약 살포, 동식물 현황을 조사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시설물 관리 감독과 측량과 같은 이제 다양한 산업군에서 현재 활용이 되고 있고 앞으로는 더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여기서 1차적으로 드론으로 확보한 데이터를 좀 가공해서 각 산업군에 적합한 형태로 이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산업 영역까지 확대되고 있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하는 데도 기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산업계에서도 드론을 활용한 아이디어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만큼 앞으로의 시장 확대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당장 이통사들 같은 경우에도 좀 굉장히 적극적으로 드론을 이용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배경 그리고 지금 그러면 어떤 서비스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이제 드론 기술이 점차 이제 고도화됨에 따라서 이제 정찰, 감시 업무를 비롯해 가지고 실시간 영상 중계, 측량 다양한 분야에서 두루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통사들이 드론 사업에 주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최근에 이제 상용화된 5G를 통해서 이제 조종사와 관제센터 간 그 소통을 이제 원활하게 도와주고 또 초고화질 영상도 신속하게 또 주고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기술도 최근에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이용해서 드론을 이제 손쉽게 제어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즉 이제 이통사가 가지고 있는 뉴 ICT 기술 이런 강점들을 살려서 드론 기술을 좀 고도화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시범 사업을 벌인 다음에 새로운 먹거리도 마련을 하겠다 이런 지금 생각입니다. 주요 사업들을 보면은 SK텔레콤이 신라대학교 또 육군과 손을 잡고 이 불법 드론 대응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은 공항이나 원전 이런 이제 국가 주요 시설에서 불법으로 이제 비행하는 드론들을 24시간 탐지 또 추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드론이 비행을 할 때 발생하는 주파수가 있는데 이 주파수 신호를 감지를 해서 반경 18km 내에서 이 불법 드론과 조종사 위치를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5G 가드 드론이 출동을 합니다. 출동을 해서 이 불법 드론을 감시를 하고 있는 동안에 육군이 재민건 같은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무력화하는 그런 방식을 이제 얘기를 하고요. LGU+의 경우에는 이제 드론으로 농작물의 보호제도 뿌리고 해양 쓰레기도 수거도 하고요. 또 도시명 치안 시스템도 시범 운영하는 등 이 농어촌 일손 돕기와 사회 문제 해결에도 드론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통사들도 5G를 통해서 각종 서비스들이나 활용 방안들을 계속 내놓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앞에서도 잠깐 문 기자가 얘기를 해줬지만 드론이 특히 사람이 하기 힘들거나 혹은 위험한 현장에 지금 당장 많이 쓰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건설 현장에서도 아이디어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그 건설 산업에서도 드론 활용도는 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대형 건설사들 사이에서는 별도의 드론 팀까지 좀 꾸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1차 데이터인 영상이나 이제 사진으로 전반적인 공정률을 파악하는 데 활용하고요. 또 3D 모델링화하는 이제 방식으로 1차 데이터를 좀 가공해서 각 이제 프로젝트별로 정확한 데이터와 수치를 확보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목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토사량, 그러니까 흙의 양을 산출하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비용이나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해상 교량의 안전 점검이나 또 밀림과 같이 이제 사람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이제 개발 부지를 미리 파악해서 정확한 이제 개발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뭐 이렇게 건설업계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또 정확한 데이터를 측량할 수 있다는 장점은 정부의 이제 정책에도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국가 지적 정보는 지적 경계선이 좀 모호하거나 과거 일제전제 데이터도 남아 있어서 이런 점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국토정보공사가 선제적으로 드론을 활용해서 4차원 입체 국토 정보조사 사업을 현재 진행 중입니다. 내년에는 위성보다 10배 해상도가 높은 드론 맵을 구축해서 이런 지적 정보, 정확한 지적 정보에 도움이 되도록 지금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되면 정부의 이제 세밀한 토지 이용 계획을 구상할 수 있는 도움이 되고 또 토지 보상 문제나 정확한 공시가격을 책정할 수 있게 돼서 이제 세제 형평성에 대한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네. 다만 정확한 측량을 위해서는 드론의 센서나 이런 모듈 개발이 핵심인데 얼마 전에 독도 지형을 좀 정확하게 촬영을 하면서 이슈가 됐던 라이다 센서 같은 이제 센서들이 있는데 이 밖에도 각 사업에 맞는 센서나 모듈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도 추가적으로 좀 필요하다는 게 건설업계의 한 목소리입니다. 드론에서 필요한 그 데이터를 가공하고 모델을 만들고 수량을 산출하는 그런 과정들이 아직은 전문 툴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뭐 개발하고도 있지만 그러한 앞으로 드론으로 활용해서 소프트웨어 산업이 좀 많이 기술 개발이 돼서 그러니까 건설 산업계 내에서는 진짜 팀도 꾸려지면서 정말로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실감하게 되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그러면 드론과 관련해서 산업계에서는 기술 개발이 어디까지 됐는지 그리고 물론 초기 시장이다 보니까 보완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네. 어떤 부분들이 지적되고 있습니까? 우선은 이제 기술 개발을 말씀드리자면은 최근에는 이 인공지능 음성 인식 그리고 또 실시간 초고화질 영상 전송 기술이 이제 드론에 탑재됐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스마트폰 앱으로 명령어를 이제 설정을 하고 이제 외치면은 드론이 스스로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비행 시작, 제자리 비행, 정찰, 복귀, 착륙 이렇게 말만 해도 드론이 스스로 공중으로 오르고 비행하고 스스로 이제 복귀하고 착륙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조이스틱을 이용해서 드론 카메라를 이제 좌우 상하로 실시간 조작하고 줌인, 줌아웃 기능을 이용해서 이 명암 크기의 작은 글자까지도 선명하게 확인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드론의 비행과 사용이 수월해진 부분도 있지만은 개선해야 할 부분도 여전히 많긴 합니다. 이 드론 비행을 위해서는 초고속, 초저지연 특성을 지닌 5G 기술이 꼭 필요한데요. 아직까지는 이제 망 구축 초기 단계라서 전국적으로 이 망이 깔려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트워크 끊김 현상 같은 통신 지연이 발생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드론이 이제 실시간으로 물체를 탐지를 하고 추적하면서 또 영상을 전송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기술이 안정돼야 할 것이고요. 여기다가 또 이제 배터리 문제도 여전히 있습니다. 석유 비축 시설, 원전 이런 이제 국가 주요 시설에서 드론 사고가 종종 발생을 했는데 원인을 분석해 보니 이 불법 비행하는 드론이 배터리가 소진돼서 이 통제 불가능한 상태로 그냥 이제 제멋대로 추락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약에 도심 지역에서 드론이 추락을 할 경우 인명 피해는 물론 재물 손괴 여러 가지 그런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기술의 진화와 함께 안전, 관리 강화 그리고 불법 드론에 대한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업계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완을 해야 할 부분도 또 얘기를 짚어줬는데 문득 듣다가 또 궁금해지는 건
제가 알기로 이제 취미용은 아니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드론을 이제 조종을 하고 또 이걸 산업계에서 쓰려면 아무래도 산업계에서는 더 큰 걸 쓰게 될 테니까요. 네네. 자격증을 따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조종사가 있다라는 뜻일 텐데 조종사 인력 현황은 어떻고 자격증은 그러면 어떻게 따는 겁니까? 이제 우선은 이제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은 현재까지 드론 조종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2만 3천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1년 사이에 10,000명 이상 늘어나는 건데 그만큼 이제 자격증을 따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취업 준비생, 고령자, 여성 등 이게 조종사가 되려는 사람들도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또 국가가 이 12kg 무게를 초과하는 드론에 대해서 이 조종 자격증을 부여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필기 시험 그리고 실기 시험을 통과를 해야 하고요. 여기다가 드론 비행 시간도 20시간을 수료를 하도록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각 기업들도 자체적으로 드론 전문 인력 양성에 이제 힘쓰고 있는데요. KT 직원들은 국토교통부가 공인하는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비행선 자격증을 대거 취득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기업들이 드론 관련 사업들을 다각도로 이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이에 필요한 조종사 수도 많이 이제 늘어나고 있고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 역시 이 자격증 관리 시스템을 마련을 하기로 했는데요. 기존에는 이제 드론의 무게에만 초점을 둬서 시험을 치렀지만 갈수록 이제 그 드론 기기의 성능이 우수해지고 경량화, 이 초소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속도, 위험성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감안을 해서 시험 제도도 개선을 하고 교육과 인력 관리도 더욱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확실히 듣다 보면 같은 드론이라 하더라도 뭐 취미나 레저용으로 쓰는 드론하고 산업계에서 쓰이는 드론하고 크기부터 기술력도 확연히 차이가 있을 텐데요. 그러면 뭐 지금까지 스포츠 게임들은 여러분들도 뭐 TV 통해서 좀 보셨을 수 있겠으나 산업용 드론과 관련해서 그러면 그런 드론 전문가들이 모이는 자리랄지 아니면 서로의 기술력을 좀 공유하거나 뽐낼 수 있는 자리는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네, 사실 좀 안타까운 게 그동안 이제 드론 대회라고 하면 레이싱 대회에 좀 국한됐던 게 사실이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올해 이런 갈증을 좀 달랠 수 있는 대회가 열립니다. 산업드론 시장의 저변 확대와 또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데 산업드론 전문가들이 모여서 공식적으로 실력을 겨루는 자리가 이제 올해 처음으로 개최됩니다. 제1회 산업드론 챔피언십은 이제 9일 토요일 부천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데 이런 드론 자격증을 주관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머니투데이 방송이 주관을 하고 국토교통부와 한국드론혁신센터, 서울시와 부천시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산업드론의 핵심 기술인 정밀 조종, 그리고 정밀 방제 이렇게 두 분야로 나눠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미 경기도와 충청도, 호남 그리고 경상권에서 예선을 치열하게 펼쳤고 치열한 이런 경쟁을 뚫고 올라온 31개 팀이 본선에서 이제 다툴 예정입니다. 드론 대회와 함께 다양한 산업 드론도 전시돼서 산업 드론의 현재 현황에 대해서 좀 살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드론 조종 시뮬레이터 체험과 같은 이런 체험 시설도 충분히 마련돼 있어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 입장에서도 충분히 이제 창의력을 키우는 자리도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만 드론은 이제 기상 여건이 중요한 만큼 기상 악화로 이어질 경우에 이제 한 주 지난 16일에 진행될 수 있다는 점도 이제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이명재 기자, 문정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